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코인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인 에듀케이터 장하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저는 장하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관세 리스크라고 하는 변동성을 맞이하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침체기를 겪어왔는데요.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세 이후에 또 시장 이야기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최근에 관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관세 카드가 전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글로벌 위험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미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또 관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저희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관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전체적인 이야기 서사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실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관세를 내렸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수출 우회 경로를 하기 위해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통해서 관세를 좀 없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동안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뭐 메이드 인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에 상표를 붙여서 이렇게 수출 우회를 하게 됩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미국에게 0% 관세를 제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백악관 무역 고문이었던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제한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국에서 제3국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수출 전체적인 우회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점이 이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이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도 이 대규모로 시장에서 덤핑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숨통을 좀 틔워주려고 이번에 90일 관세 유예 카드를 내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연준에게 보이는 스탠스도 앞으로 금리 정책이 좀 금리 인하 스탠스를 바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이 전체적인 이런 서사를 좀 끌어안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관세 이야기를 정말 안 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관세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 자체를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또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관련한 내용들 같이 나눠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미국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무역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를 좀 짚어봤다면요. 단순히 이제 즉흥적인 정책처럼 보였던 관세 조치들이 사실은 시장의 심리를 흔들고요. 정치적인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었다라는 부분까지도 엿볼 수가 있었죠. 자,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폭을 하게 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고 보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사실 무역 정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동안 변동성 지수라든지 공포 지수라든지 빅스 지수는 굉장히 많이 살펴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 인덱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한번 살펴보시면 말 그대로 무역 정책이 불확실할 만큼 이 인덱스 수치가 가파르게 치솟는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최근만 하더라도 그 인덱스 수치가 25년도에 6,000포인트까지 근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 가장 드리워진 이 그림자라고 해야 할까요? 이 악재가 무역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관세가 불확실할수록 이 인덱스도 같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2018년도, 19년도에 이 미중 갈등이 정말 심화됐을 때도 이 수치가 2,000포인트였는데 지금은 무려 3배 가까이 올라간 6,0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극심한 무역 정책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투심도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란 걸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게 단순히 수출입 숫자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전문가님이 짚어주셨던 그런 지표들을 보시면은 시장이 얼마나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 주식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가상자산 그리고 자산 시장 전반의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제 금과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의 수요가 더 몰리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세어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이 시장 심리 자체가 안전자산 쪽으로 좀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가면서 현금 쏠림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보였는지 방어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시기별로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정책의 시기별로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록색 선이 관세 1차 정책입니다. 그때만 해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빨간색 하락 곡선이 시작되는 관세 2차 정책 시점부터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국 측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보복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해주기도 했죠. 시장은 그때부터 굉장히 본격적인 위기 국면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퍼즈라고 잠시 멈추겠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때 다시 또 시장의 회복세가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 그리고 정책의 변화가 얼마나 이 투심에 큰 위축을 주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굉장히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단순히 수치 이상의 이 심리적인 리스크를 떠안고 이 시장을 맞아줘야 한다는 건데 요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머니마켓 펀드라고 MMF 그래프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금뿐만이 아니라 현금에 대한 현금 쏠림 현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MMF 같은 경우에는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일명 안전자산 투자 펀드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바로 이 MMF 채권에 돈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MMF에 쌓인 자금이 무려 7조 달러까지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MMF 펀드를 보고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수직 상승했던 구간이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었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20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 팬데믹 상태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년도에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때 파월 의장이 또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일시적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때 또 시장에 불안 심리가 유입이 되면서 이 MMF 자산 펀드도 굉장히 급격하게 수직 상승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그 똑같이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자금 이동이 굉장히 이 흐름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특히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은 아무래도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언제든 옮길 수 있는 현금화 자산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관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누적별 관세 수치가 얼마큼 올랐었는지 다음 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별로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했던 누적 관세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살펴보시면 제일 아래쪽이 2월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최근에 4월 같은 경우인데 최근 아래가 초기 관세가 10%, 일명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불렀던 시점이 우리가 34%,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려 104%까지 쌓였다가 이제 최근에 펜타닐 관세까지 20%가 추가되면서 125%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관세가 오르는 건요, 우리가 뭐 소비자 물가에서 단순히 물가가 오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공급망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중국 쪽에는 많은 미국 기업들의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반도체, 원자재, 그리고 전기차 부품 등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중국
때려잡기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또 시장의 이런 악화하는 모습은 이 연준 파월 의장이 좀 금리 인하 스탠스를 기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무역 압박이 시장에 강해질 경우에 인플레이션이나 그리고 경기 둔화 압력, 특히나 경기 둔화가 되면 경기 침체 사이클이 예고가 될 수 있고요. 또 고용 부진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게 지금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의 불안감들이 굉장히 커져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단기 채권이나 현금 쪽으로의 자금들이 좀 몰려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머니마켓 펀드에 쌓인 자금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지표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금융시장 자체를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러한 무역 전쟁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양국 모두 다 전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에 따른 시장 심리가 살아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진짜 무역 정책이 언제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나스닥에 영향을 줄지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그걸 모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양적 완화라든지 시장에 돈을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이나 시장이 대응하는데 기업들이나 나라들이 국가가 대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보니까 시장이 앞으로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90일 관세 유예 카드가 나오긴 했는데 과연 그럼 또 90일 동안 그 이후에 출렁거릴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장이 투심이 바닥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책적 발언이 약간의 좋은 시그널만 주더라도 이 시장에 또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어떤 자료를 또 살펴볼 거냐면요. 최근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시기별로 대통령의 취임 이후 S&P 500 지수가 어떤 모양새를 그려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봤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 부진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취임 초반에는 어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모양새인데 아쉽게도 굉장히 부진한 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심리를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미국에는요, 개인 투자자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역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집하다 보니까 꽤나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요. 향후 6개월간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설문지가 무려 61.9%에 달하고 있고요.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요. 평상시에는 이 낙관론, 비관론, 중립이 1대1대1로 약 31%가량 되는데 그때보다 약 2배가량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투자 심리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최근 4주 연속 보시면 3월 10일, 19일, 26일까지도 계속해서 비관론이 50%대를 훌쩍 넘고 있다는 점이고 낙관론은 계속해서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미 한 달 이상 시장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올해는 굉장히 다양한 불안 요소들이 악재로 겹쳤어요. 첫 번째로 보시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해져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매파도 아니긴 하지만 약간 예민하고 신중한 비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관세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중동과 중국에서 불어온 이 리스크 때문인지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악재가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이 더욱더 앞으로 방어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경기 침체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자체만으로 지금 당장 반등을 할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지수와 공포 지수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시장의 주가와 공포 심리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예요. 바로 S&P 500 지수와 빅스 변동성 지수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투자자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이 빅스 지수가 굉장히 치솟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S&P 500 지수가 고점 부근에서 하락하는 순간 이 빅스 지수가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분기점마다 이 빨간 색깔, 붉은 색깔 사각형 구간을 그려왔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시절, 그리고 최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빅스가 극단적으로 상승한 이후에는요. 시장은 언제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최근 시장이 확실히 이 명백하게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 회피 모드로 돌아서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오일 쇼크 때도 그리고 닷컴 버블, 리먼 사태 때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다음에도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죠? 또 한 번 강력하게 올라와 줬죠. 어떤 위기에서도 시장은 강력하게 시장은 반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해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시절에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주식 시장이 끝났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끝났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또 한 번 신고점을 경신을 해줬죠.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힘든 시장인 게 하락장보다 무서운 게 우리가 하락 횡보장이라고 하는데 딱 그 모양새이기 때문이거든요. 당장은 불안하고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도 전략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표 자체가 미국에 있는 투자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공포 심리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빅스 지수 역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빅스 지수 이제 국내에서만 체크를 해봐도 이게 몇십 년 만에 볼 수 없었던 수치까지 치솟으면서 시장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많았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락 횡보장을 지금 견뎌오고 있는데 일전에도 이제 전문가님 짚어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때 V자 반등을 일으켰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자면은 오히려 이러한 또 침체기 자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선도 시장에 있다라는 걸 살펴보면 좋겠고 지금 현재 비관론이 60% 그리고 공포지수, 빅스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좀 지표를 볼 텐데요. 이런 시장 심리가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고 온 게 월드 마켓캡 체인지를 한번 들고 왔는데 말 그대로 방금 봤던 빅스 공포 지수랑 약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굉장히 큰 사이클 위주의 일일 순변동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수가 올라갔다 내렸다, 가격이 떨어졌다 내렸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처럼 굉장히 큰 스파이크 구간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치솟는 구간을 스파이크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보시는 부분이 2008년도의 금융위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각형이 2020년도의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려진 사각형이 최근인데 최근만 하더라도 8조 달러가 하루 만에 시장에서 날아갔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상으로는 안타깝게도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세 번째 변동성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고 지금 이 시장이 두렵긴 하지만 아직까지 나왔던 변동성 중에는 세 번째 낙폭이라는 거죠. 특히 코로나 때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뚜렷한 해법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뚜렷한 해법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이 관세 정책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더욱더 민감하고 예민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확실성은 가득한데 지금 방향성이 제대로 터지지 않다 보니까 작은 뉴스 하나 그리고 매크로 경제 지표 하나에 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렇게 대부분으로 큰 폭의 스파이크 같은 일일 변동성 다음에는
보통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갈리거든요.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공포가 극단으로 치닫고 이 투매가 지속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반대로 급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고 반등을 갈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오르는 거냐 떨어지는 거냐 뭐 다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업앤다운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장기 투자의 목적성을 가지고 이 암호화폐 펀더멘털과 차트와 더 그런 주요 이슈들을 더 분석을 해주시면서 장기적인 투자 목적성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전체 자산 시장은 이 경기 침체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그래프를 하나 들고 왔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금, 하이힐드 크레딧, 채권 금리, 그리고 글로벌 주식 지수, 원자재, S&P 500 지수.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6가지 주요 자산군이라고 하죠. 지금 이 자산군들이 경기 침체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나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우측에 제가 붉은 색깔 사각형을 그려온 구간인데 MSCI라고 전 세계 주식시장 지수고요. 그리고 하나는 미국 국채 수익률, 그리고 세 번째가 구리, S&P 500 지수입니다. 이 네 가지는 무려 지금 경기 침체를 이미 100% 반영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이 자산 시장은 이 시장의 경기 침체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거죠. 관세 정책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악재에 대한 선반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제일 왼쪽에 있는 금 같은 경우,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40%가량 유지해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이건 금이 극단적인 위기에 오르면 제일 마지막에 반응하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금보다 주식과 원자재가 더욱더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고 자산 가격들은 이미 경기 침체를 선반영을 100%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침체 우려가 이미 선반영이 된 상태라면 100%가 만약에 앞으로 나오는 정책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은 반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반사 이익 랠리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 지금 투자 심리는 말 그대로 바닥권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나오는 이슈가 안정적인 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다양한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지표의 요점을 체크를 해보자면 우리가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가는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에겐 또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계속 이어갈 거지만 다른 국가에게는 90일간의 상호 관세 유예를 하겠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너무 침체기이기 때문에 작은 호재 뉴스에도 시장은 크게 올라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시장을 여러분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우리 전문가님께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들어보고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시장이 참 많이 복잡하고 투심이 위축된 상황인 건 맞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인 펀더멘탈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특히나 늘 공포는 반복됐었고요. 역사나 패턴은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아마 투자자분들이 두 갈래 길로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패닉셀을 하는 자 아니면 이 미래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찾는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사실 저희가 또 시장 공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불안감들을 계속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시장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투자 전략들 전문가님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여기서 저희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